네, 안녕하세요. 예. 참 정말 오랜만에 한 번씩 보죠. 2주 만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또 금방금방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수업 들어오기 전에라도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그냥 제목만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고 오시면은 뭐 시간 좀 한 1, 2분 정도에 뭘 배웠는지만 보면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내용에 커다란 절차법이다 보니까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은 어디 부분에서 지금 연결돼서 이어가고 있는지 요거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했냐면요. 토지 이동에 대해서 했어요. 토지 이동. 그래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이제 토지 이동 정리하는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리 절차 관련돼서 9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먼저 새로 정하는 곳으로 신규 등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 나오면은 비슷한 내용으로 등록 전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분할이 있었죠. 그리고 분할 나면 또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합병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것으로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6가지 기본적인 토지 이동에 또 복잡한 게 있었죠. 그래서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의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면은 소재가 바뀌게 되고 이때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3페이지까지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 토지 이동에 시작할 때 봤던 그림 바로 이 그림이죠. 그래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즉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나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그에 따른 이제 토지 이동 정리, 소유자 정리와 같은 이제 지적 정리를 한다. 그러면 지적 정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동 정리를 했을 경우에 토지의 표시 중에서 뭐 지번, 지목, 명적 등은 또 등기부에도 기록되다 보니까 등기부와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등기부와 일치가 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지적 정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통지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은요.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리 절차에 대해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에는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리 절차에서 미처 안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더 보충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소유자 정리,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지적 정리. 그러면 이제 모든 지적에 관한 커다란 이제 큰 흐름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넘기시면요, 이제 114페이지 보시면 제 6절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그 토지 이동 정리 절차가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하고요. 넘기시면 7절 해서요. 지적 공부의 정리 이렇게 나와요. 지적 공부 정리.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 했어요.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리 절차는 다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적 정리에서 의의와 대상에서 의의 보시면은 그냥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다 한 것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밑에 정리 대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 했잖아요. 뭐 지번 변경, 지적 공부, 복구 다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지적 정리를 한다. 그건 우리가 다 합해서 개별적인 정리 절차에서 한 것이고요. 예,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정리 방법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밑에 다 한 거네요. 자, 토지 이동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요.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니까 먼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최종 결정서가 바로 결의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 결의서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한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소유자 정리예요. 소유자가 변동이 있으면 이제 소유자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소유자 정리할 때도 이제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의한다. 그러니까 결의서가 틀리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이동 정리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의하지, 소유자 정리도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와요. 한 줄 나오면은 깜빡해가지고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실수해서.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를 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서 소유자 정리를 한다. 이래버리면 틀린 말이 되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리 시기 해가지고 정리 시기는 안 보셔도 됩니다. 119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는 정리 시기. 그럼 밑으로 보면 이제 바로 이제 토지 이동 정리 절차가 끝나고 이제 양가로 4번에 소유자 정리 절차가 나오는데 이 소유자 정리 절차를 하기 전에요. 우리가 토지 이동 정리와 관련돼서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으로 87페이지로 오세요. 87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한다라고 해서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자, 87페이지 보시면요.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가 나옵니다. 신청. 그러니까 뒤에서 한다고 하고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로 해서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토지 이동 정리. 그럼 우리가 토지 이동은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신청이 없으면, 이제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때 가장 일반적인 토지 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할 때 그냥 소유자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됩니다. 근데 신청과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토지 이동을 어떻습니까? 60일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었잖아요. 60일 이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수만 90일이었고요. 근데 그 기간 안에요. 신청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해서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종류까지 안 할 필요 없고 그냥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가 안 배웠으면 토지이동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몰라가지고요. 신청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허위로 거짓으로 알아요. 아는 사람이 거짓으로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벌칙을 부과해요. 벌칙의 종류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벌칙을 부과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틀리게 나오진 않아요.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나오지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거짓으로 하지는 말아라. 이런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사업시행자하고 대위신청이 있는데, 대위신청을 먼저 볼 거예요. 사업시행자는 조금 이따 보고, 양가로서 한번 보시면 대위신청이 나와요. 그럼 대위신청에서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방가로 1번부터 방가로 4번까지요,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 그러면 4번부터 보도록 하죠. 4번 보시면요,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라고 하는데요, 민법 404조는요, 여러분의 그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채권 총칙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근거 규정이에요. 채권자 대위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민법 하다 보면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근거 조문이에요.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자가 나오는데, 이 조문은 알 필요가 없고요. 채권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한 필지 토지를요, X라는 토지를 매매를 해요. 팝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X 토지를 뭐 10억 원에 매매를 했다고 해보죠. 그리고 4월 30일 날 잔금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어요. 이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 등기 서류를 넘겨준다는 것이죠. 이날은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만나가지고 등기까지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그 민법 시간에 보면 이제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죠. 물권의 그 물권 발생을 직접적으로 실현시키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어요. 이전해 주기로. 자, 그러면 이제 매매하고 그냥 소유권을 그러니까 잔금 받고 이전해 주면 돼요. 등기 서류 넘겨주면 되는 것인데, 자, 다만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X 토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만 매매를 했어요. 일부. 자,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를 이전하고 싶으면요,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두 필지로 분할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번지면 두 필지로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하면 한 필지는 100번지고 한 필지는 100의 1번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0의 1번지 전부를 이전해야 되는 것이지, 100번지인 상태에서 분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번지의 일부를 이전하지는 못해요. 이것은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를 이전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분할부터 해야 되겠죠. 토지를 분할해야 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할할 당시엔 지금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니까 갑이 이제 소유자잖아요. 이 사람이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갑이라는 사람이 분할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한 필지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할부터 해야 된다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배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 신청을 안 해요.
분할 신청을.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채권자죠. 매수인이니까 채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분할을 먼저 해야 되는데 매도인인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 대신해서 분할을 신청해 줘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오히려 값도 편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걸 잘 몰라가지고 있었을 때 채권자인 매수인이 대신 신청해 주면은 매도인도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채권자죠. 채권자인 매수인이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신해서요 분할을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은 토지 소유자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가 매도인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해서 신청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이 바로 방가로 4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잘 몰라요. 소유자가. 그러면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대위 신청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도 이제 3번 보시면 네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가지를 하나 보면은 자, 공동주택 부지예요. 공동주택 부지니까 아파트 단지가 되겠죠. 아파트 단지.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한 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 아파트 한 동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요,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파트 소유자들, 그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을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 있는 대지권이라고 해요, 대지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예요. 근데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 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가가지고 토지 이동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 소유자들이었습니까? 구분 소유자들이 모이기도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가가지고 공동으로 신청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집합건물법을 하다 보면요, 아파트 이 구분 소유자들의 모임을 관리단이라고 해요. 관리단이 형성이 됩니다. 관리단이 형성이 되고 이 관리단의 대표자를 관리인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관리인이라는 것은요, 대표자의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그냥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이 대표자를 우리가 관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리단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자가 와가지고 대신 신청하면 어떻습니까? 편하겠죠. 그래서 이 관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나. 근데 관리인이 없으면 대표자를, 만약 대표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대표자를 선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리는 대표자의 다른 표현일 뿐인 거고, 이 대표자가 와가지고 신청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표자도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못 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토지 이동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시행자는 이런 거 잘 알겠죠. 그래서 시행자가 또 대신 신청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편한 거죠. 자, 그래서요,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요, 관리는 대표자예요. 만약 관리인이 없으면요, 당사자들이 대표자를 선임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자가 가서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 대표자도 잘 모른다 그러면요, 그 해당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다. 또 하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서 2번 보시면은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는데, 자,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예요.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를 국가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행정기관, 그 행정기관의 장이 가서 신청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또 걸어가지는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을 한다는 거죠. 장이 신청을 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가를 1번 보시면 사업 시행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잡종지가 하나 있습니다. 잡종지. 근데 잡종지가 있는데요. 공공사업을 위해서요. 공공사업을 여기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 지상권을 설정을 받든지 등등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수도관을 깔았어요. 그럼 수도관을 깔게 되면 이거는 이 토지는 이제 수도용지가 되겠죠. 수도용지가 되고요.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잡종지에서 수도용지로 지목이 변경됐다는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거 모르잖아요. 이런 거 잘. 지목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신청할 줄을 몰라요.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없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했던 사람, 시행자죠. 이 시행자들은 이런 거 잘할 거 아니에요. 맨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행자가요, 대신 신청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값도 편하고 지적소관청도 편하겠죠. 잘 아는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자, 공공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서로가 편한 거니까.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소유자도 물론 신청할 수도 있지만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 네 사람 중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요,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네 가지, 네 개니까 습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왔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앞 페이지에 87페이지 보시면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요, 대위 신청이 안 된다. 이것이 몇 년 전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 이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요,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게. 그래서 대위 신청은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은요, 소유자가 직접 와야 되지 대신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매매를 해서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매수인이 대신 신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토지 전체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고 해보죠. 그럼 토지 전체에 대해서 매매를 하면 이런 분할 같은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넘기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제 넘기려고 하는데 지적 공부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이 토지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자, 오류가 있으니까 오류를 정정하는 걸 등록상 정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정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정정을 함에 있어서는요, 토지 소유자가 항상 직접 와서 정정을 신청해야 되지, 이 매수인인 채권자가 대신 와서 정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야. 정정은 항상 소유자가 직접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상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은 직접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지, 이렇게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대위 신청할 수 없는 것 해서 등록상 정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소유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가 토지동 신청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대위 신청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우리는 또 등록상 정정 찾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등록상 정정은 대위 신청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있었던 거죠. 양가로 2번에 있는 것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같은 경우는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동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등 토지개발 사업이라고 되는데요. 도시개발 사업, 그럼 농어촌 정비 사업, 주택건설 사업,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지의 토지 이동이 발생하겠죠. 뭐 면적도 다 바뀌고 할 거 아니에요. 지번도 바뀌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지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가 일일이 와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시행하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제일 잘하는 사업 시행자만 와서 신청하도록 해요. 그러면 양가로 2번에 있는 내용은요, 3번하고 틀린 거예요. 3번은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지만은 대신해서 신청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던 거고, 요 경우에는요, 토지 소유자는 아예 오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아예 신청하지 말고 사업 시행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냐면 우리가 좀 전에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요, 114페이지를 보시죠. 앞에 신청에서는 간단하게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14페이지 보시면은 제6절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서의 토지 이동 나오죠. 그러니까 책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줬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여기까지 하지를 못했던 지난주에 나눠줬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앞부분을 이제 넘어갔던 거예요. 연결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114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랄지 농어촌 정비 사업, 주택건설 사업, 여기서는 엄청나게 많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여기서 뭐 이런 것에 사업 시행자가, 여기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 쓴 다음에 가입해 쳐버리면 돼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와서 신청하지 말고 사업 시행자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것인데, 먼저 일반적,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요, 사업 시행자가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 시행자는요, 그 사업에 착수를 했으면 착수했다, 또 어떤 변경이 됐다, 사업의 내용이 변경이 됐다랄지, 변경됐으면 변경됐다는 사실, 완료됐으면 완료됐다는 사실을요,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끔씩 여기서 뭐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틀리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양가를 1번 보시면 되고,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은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것은 뭐 그냥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오른쪽 4번에 신고 기간을 보시면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15일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지적법은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짧은 범위 내에서 씁니다. 적은 범위 내에서 매년 12문제씩 내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별게. 나왔던 기출문제만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한 6, 70%는 기출문제 나오지만은 나머지 그 이상으로 씁니다. 또 새로운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만 봐가지고는요, 물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60점 이상은 나와요. 60점 이상 나와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만 보게 되면은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나오다고 하더라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기본이 되긴 하지만은 넓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기출되지 않은 것도 매년 20, 30%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온 것들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등록상 정정은 대위 신청이 안 된다,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또. 자, 15일 이내 이것도 나온 적이 있지만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한 뭐 6, 70%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15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 6, 7번 있는데요. 자,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요, 이제 토지를 바꿔주는 거죠. 토지를 바꿔주는 걸 환지라고 하는 거죠. 환지.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여러분들 이제 뭐 공법에서 이런 것들 나오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반듯반듯하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요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 주고, 이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 주고 바꿔주는 거죠. 이걸 환지라고 하는 거죠. 환지, 바꿔줘요. 근데 환지를 할 때요, 환지를 할 때 내가 원래 이게 330제곱미터 100평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100평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땅값이 2배로 뛰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땅값이 오르니까 100평을 가졌던 사람한테는 2배로 올랐으면요 50평만 주는 거예요. 50평만 줘야지 이게 공정하잖아요. 50평만 주는 거예요. 50평만. 그러면 50평씩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반은 남잖아요. 반은 남죠. 그러니까 50평씩 줬으니까 어떻습니까? 반은 남겠죠. 그러니까 반만 줬어요. 반반. 그러니까 200평 가진 사람한테 100평 주고 반이 남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해요? 이걸 채비지라고 하는 거죠. 이거 비용에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죠. 공짜로.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러 들어오는 뭐 현대건설이 들어온다, LG건설이 들어온다, 얘들도 뭐 남는 게 있어야 사업에 들어오는 것이지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가지고 채비지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요, 비용에 충당했을 때 남는 게 있었을 때 사업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70평, 80평 바꿔줘요. 그럼 그렇게 줘버리면 채비지가 적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팔아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적 잡을 것 같다. 그럼 사업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죠. 우리 재건축할 때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에서 들어올 때 없습니까? 뭐 남는 게 있어야 재건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들이.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지를 이제 합니다. 환지. 그래서 환지가 이제 수반되는 어떤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요,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는 사업 완료, 환지에 대한 사업 완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얼마를 줬고 이런 것들이 다 완료 신고서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이요, 환지 완료 신고서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요, 또 토지 이동 신청을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 사업 완료 신고로서, 그러니까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완료 신고로서요,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깊이 뭐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통 이제 부동산 공법 시간에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적법에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6번 보시면은요, 대단히 주택건설 사업을 해요. 이거 토지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을 했을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토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가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해가지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누가 소유하느냐? 아니, 누가 신청하느냐? 이때도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그 주택에 대한 시공을 보증한 사람이 있으면 보증인.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망했지만 보증한 회사가 있으면은 그 보증인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입주 예정자가요. 입주 예정자가 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 시행 지역에서
시행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파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가 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를 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사업이 완료, 도시개발 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 시행자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현상이고 사업 시행자가 망했을 때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고 사업 시행자만 토지동을 신청할 수 있지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토지동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업 시행자만 토지동을 신청하고 사업 시행자 의뢰자가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파산을 했다랄지 했을 때는 이제 뭐 시공을 보증한 사람이라든지 입주 예정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사업 시행자만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토지 이동 시기와 관련돼서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 습니까?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지목은 변경된 걸로 취급한다는 거죠.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목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요. 토지의 이동은 언제 있는 곳으로 보냐면요.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밭, 논, 뭐 이런 걸 전부 다 밀어버리고요.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토지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지목은 이미 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토지공사만 준공이 돼도요. 지목은 변경된 걸로 본다. 즉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전에 시험에서는요. 이 공사에 착수가 되면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착수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그 토지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이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착수한 때가 아니라 적어도 토지공사가 준공이 되면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 시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에서의 토지 이동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 좀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가끔 또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제 지적공부의 정리,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다뤘어요. 다르고 그다음에 지적공부의 정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기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 이동에 대해서는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지 절차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것 중에서 빠뜨렸던 내용을 이제 보충을 했고요. 자, 이제는 119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유자 정지 절차가 나오겠죠. 소유자. 토지 이동 정지 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소유자 정지 절차가 나오는데 소유자 정지 절차는요. 그냥 등기부 보고 옮겨 적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정지 절차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119페이지 보시면요. 자, 방가로 1번에 등기된 토지. 만약에 지적공부뿐만 아니라 등기부에도 등기되어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은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가장 원칙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소유자 정리는 등기 서류를 가지고 정리한다는 거죠. 등기 서류를 가지고 정리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뭐 등기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등기 서류를 가지고 정리한다. 항상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도 했던 거죠.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이때만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등록을 할 때만 뭘 들고 가요? 소유권 증명서를 따로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를 따로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신규 등록 하나죠.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를 뭐 확정 판결 정본이라든지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오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직접 조사해 가지고 등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밑에 있는 내용은 방가를 2번 보시면요. 만약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소유자가 없어요. 소유자. 자, 소유자가 없으면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명의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소유자가 없으면은.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이제 국가기관이죠. 총괄청이나 중앙관세의 장이요. 이 토지 소유자 없는 것 같으니까 국가 이름으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는요.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면은 바로 그 사람 말만 듣고 정리하는 국가 이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유자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정말로 소유자가 없는지. 그래서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서는 얘들이 시킨 대로만 무조건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말로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하면은
그럼 이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유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국유로 등록해요. 여기 총괄청이나 중앙관세의 장은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이제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괄청은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통 이제 총괄청이 됩니다.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재산에 대한 이제 총괄청이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이제 중앙관세 장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총괄청으로 하는 것은요, 여기다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면은 이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이요, 과거에는 재무부 장관이라고 했다가 또 뭐 여러 가지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겠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정부 조직법부터 개편을 해요. 그래서 뭐 여가부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부 조직부터 개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내무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했다가 안전행정부 장관이라고 했다가 행정자치부 장관이라고 했다가 말로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도 기재부 장관도 바뀌는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래서 그냥 총괄청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기재부 장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가기관에서 이제 국유로 등록을 요구할 때는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국유로 정말로 소유자가 없으면 등록하라는 거고. 이건 뭐 단순한 내용이고요. 반가르 1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에서는 반가르 1번이 원칙적 내용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가르 3번에 있는 내용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이제 등록된 토지에 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하는 거죠. 우리는 소유자 정리 절차라고 했어요. 소유자 정리 절차, 소유자 정리할 때는요, 등기부 보고 옮겨 적으면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야. 동그라미 2번.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지적 공부가 있어요. 지적 공부가 있고, 여기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이에요. 지목이 전이고, 그러면 등기부에도 전으로 되어 있고요. 소유자가 이제 갑으로 되어 있으면요, 여기도 이제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지적공부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에서 전에서 과수원으로요, 이제 지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럼 지목이 변경이 됐으면 등기부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좀 이따 보겠지만, 토지 이동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요, 등기부에 일치로 해서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합니다. 지목 바뀌었으니까 등기부의 지목도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꾸세요라고 해서 등기 촉탁을 해요. 그럼 촉탁이 들어오면은 등기관이 전에서 과수원으로 이제 변경하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지적소관청에서 등기 촉탁을 안 해버렸다든지, 또는 등기 촉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요, 그냥 깜빡 잊고 안 해버렸어요. 안 해가지고요, 등기부는 여전히 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과수원으로 돼 있고 등기부는 전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 지목은 전입니까 과수원입니까? 이거는 과수원이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된다는 거죠. 그럼 등기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항상 불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불일치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몰라요, 서로. 지적소관청도 등기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그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는 뭐부터 이전돼야 돼요? 등기부부터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등기부에서 이전이 안 되면 지적공부에서 아무리 소유자 을로 됐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등기부에서 을 앞으로 이전되게 되어야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소유자가 을이 되었잖아요. 을이 되었으니까 지적공부의 소유자도 갑에게서 을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때는 이제 일치하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등기 촉탁을 하지는 않겠죠. 자기들이 등기관이니까. 얘들이 등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관이 갑에게서 을에게로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완료됐으니까 지적공부도 변경 정리하세요라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법 시간에 해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잠깐 나왔던 것인데, 그래서 지적공부하고 등기부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토지의 표시는 등기 촉탁에서 등기해달라고 등기 촉탁을 통해서, 또 소유자 표시는요, 등기관이 이제 지적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완료됐으니까 정리하세요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요. 그럼 등기 완료 통지를 통해서 소유자는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가 왔어요. 왔으니까 이제 지적소관청에 섰습니까? 갑에게서 을로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부를 보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요, 토지의 표시가 지금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소유자를 정리하는 절차예요. 소유자 정리 절차를 하고 있는데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예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데 그 불일치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유자만 정리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토지의 표시는 계속 불일치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적소관청에서 이렇게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의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는요, 절대 소유자를 정리 못하게 합니다. 소유자 정리하지 말고요. 먼저 뭐부터 하느냐? 지금 불일치한다는 사실을요, 먼저 등기소에 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부합 통지라고요. 그러니까 지적공배 토지의 표시하고 등기부하고 지금 불일치한다는 거죠. 불부합,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먼저 하도록 해요. 뭐 통지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등기소에 썼습니까? 미처 못했던 걸 지금 이제라도 나중에라도 쓰면 과수원으로 이제 변경 등기를 하게 되겠죠.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일치가 되잖아요. 그 일치를 확인하고 나서 소유자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일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불법 통지를 통해서 일치를 시키고 난 다음에 소유자 정리를 하는 것이지,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 상태에서는 절대 소유자 정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 통지를 통해서 일치시키고 소유자 정리를 하게 되면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모두 일치게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를 정리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모두 일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간단한 거죠.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가 이미 일치하고 있으면요, 그냥 소유자 정리하면 되잖아요. 등기부하고 그냥 소유자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처럼 등기부와 지적공배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소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그럼 불일치한 상태에서는요, 절대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먼저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킨 다음에 정리해라 라고 해서 불일치한다는 사실을요, 미리 관할 등기관세에 통지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통지를 해서 일치를 먼저 시킨 다음에 비로소 소유자 정리를 하는 것이지, 불일치한 상태에서는 절대 소유자 정리를 하지 못한다. 요 내용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후 지체 없이 불부합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죠. 정리하고 통지하는 게 아닌 거죠. 먼저 통지를 통해서 일치시킨 이후에만 정리를 하는 것이지, 불일치한 상태에서는 절대 소유자 정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요, 간단하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부와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 우선이기 때문에요, 등기부와 지적공부와 소유자 표시가 혹시 불일치하는지를 수시로 조사 확인하도록 합니다. 수시로 조사 확인해가지고요, 만약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어요, 수시로 확인합니다. 특히 이제 과세한다든지 이럴 때 또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사람 이사를 갔어요. 소유자를 이사 가게 되면요, 주소가 바뀌게 되겠죠. 그럼 주소는 지적공부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소유자 표시니까 당연히 등기부부터 바뀌어야 돼요. 등기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적공무원은 손을 못 대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반환하지 않으면요, 지적공무원은 손을 못 댑니다. 소유자는. 그러니까 등기부가 먼저 바뀐 다음이었습니까? 지적공부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소유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소유자 정리하는데, 만약에 등기부에는 바뀌었지만 지적공부에 아직 안 바뀌어 있으면요,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지금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곳으로습니까? 과세 통지가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럼 과세 통지가 갔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 뭐 과세를 한다든지 할 때요, 그럴 때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소에서요, 등기완료 통지를 통해 가지고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만 통지를 안 해버렸다든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불일치가 되면은 이것은 지적공부가 지금 잘못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하게 되면은 지적 정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해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거죠. 원칙이 되기 때문에요, 필요한 신청을 요구를 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요구를 해서 신청을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등기부 보고 정리하는 건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직권으로 또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 문제가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면 되고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것도 틀린 말이고, 필요한 신청을 요구만 할 수 있지 직권으로 정리하지 못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그러니까 직권으로도 정리할 수 있고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해서 하든지 지적소관청 자유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왔습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수수료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때 확인할 때요. 수수료 내면서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수수료는 다 무료가 되겠죠.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는 무료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그 밑에 뭐 반가로 4번인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소유자 정리 절차가 끝나요. 그럼 소유자 정리 절차는 원칙은 등기부 보고 정리를 한다. 다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직접 조사하고, 다만 등기부 보고 조사하는 과정, 등기부 보고 정리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절대 소유자를 정리하지 못하고 토지의 표시 먼저 일치시킨 다음에 소유자 정리해라. 그리고 수시로 확인하고 불일치한 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직구로 정리할 수도 있다. 뭐 등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소유자 정리 절차가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120페이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럼 지적 정리 절차가 다 끝났죠. 토지 이동 정리 절차도 끝나고 이제 소유자 정리 절차도 끝났으니까요. 모든 지적 정리 절차가 끝났어요. 그럼 지적 정리가 끝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한다고 했죠. 조금 전에 이제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등기 촉탁이 나옵니다. 등기부의 일치를 해서. 그래서 뭐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먼저 변경이 되고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 촉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촉탁이라는 것은요. 관공서가 관공서에 대해서 뭘 요구하면 촉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끼리 뭘 요구하면 등기 청구. 그래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는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다루죠. 개인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등기 청구. 그러면 등기 청구를 하고 나서 등기소가 가서 습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관공서에 가서 뭘 요구할 때는 등기 신청. 개인끼리 뭐 또 뭘 요구하면 등기 청구. 근데 관공서들끼리 뭐 등기를 요구해요. 그럼 등기 촉탁. 그러니까 신청하고 청구하고 촉탁이라는 의미는요. 다 동일한 의미예요.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뿐인 것이지 의미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 이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변경 등기해라. 등기부와 일치를, 그러니까 지적공부와 일치를 해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부동산 표시가 변경됐으니까, 토지의 표시 변경됐으니까 등기부도 변경하라는 등기 촉탁을 하는 거죠. 자, 특히 촉탁에 관한 내용은요. 개념 보시면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등기부에도 소재, 지번, 지목, 매정 네 가지가 기록되다 보니까 만약 거기 중에 하나가 토지 이동이 발생해서 지적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등기부의 표제부, 토지의 표시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관할 등기소에 등기도 바꿔라 라는 등기 촉탁을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요. 양가로 2번에 이제 등기 촉탁의 대상하고 양가로 3번에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양가로 3번부터 보죠. 양가로 3번에서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등기 촉탁을 다 하는데 우리가 신규 등록 시간에 했고요. 등기 촉탁을 다 하는데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등기부 없으니까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다. 신규 등록할 때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뭐 등록 전환을 한다. 그럼 지번이 바뀌잖아요. 분할이나 합병을 하면 면적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지목을 변경하면 지목이 바뀌게 되고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하게 되었습니까? 멸실 등기를 할지 일부가 바다가 됐으면 면적이 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등기 촉탁하는 거죠. 축척 변경을 해뒀습니까? 축척 변경하면 지번, 지목, 면적 뭐 이런 거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 촉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 하는데 신규 등록은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돼요. 신규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뭐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요. 동그라미 번호. 그러니까 신규 등록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소유자 정리했을 때. 소유자 정리했을 때는 소유자를 어떻게 정리해요? 자기들이 등기부 보고 정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등기부 바꿔라는 등기 촉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규 등록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등기 촉탁의 대상하고 이제 비교하시면 보내는데요.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 등기 촉탁한다. 근데 신규 등록을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은 당연히 등기 촉탁을 해야 되지만 신규 등록은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고. 지번이 변경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지번 없습니까?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지번 변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반축에서였죠.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등기 촉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요. 그러면 일부가 바다가 되면 면적만 줄어들기 때문에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등기 촉탁을 할 것이고요. 전부가 바다가 되면요. 등기부도 빨리 폐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등기부도 폐쇄를 시켜서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는 멸실등기예요. 그러니까 멸실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이 등기의 종류는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정도 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에요. 등기 종료할 때 잠깐 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됐을 경우에도 등기 촉탁을 해요. 그다음 특히 축척 변경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축척 변경을 했을 때도 등기 촉탁을 한다. 우리가 축척 변경 시간에 했던 거죠. 축척 자체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 해가지고 단순하게 축척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겠다 해버리면 틀린 거죠.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새로 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번, 지목, 면적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촉탁을 해야 되고, 또 등록상 정정에 있어서도 지번을 정정했어요. 뭐 지목을 정정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등기 촉탁을 해야 되겠죠.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죠. 행정구역이 개편됐다는 건 행정구역이 통폐합이 됐다는 거죠. 통폐합이 돼서 서초동하고 방배동하고 합쳐서 서초동을 만들어버리면요. 그 기존의 방배동은 소재도 서초동으로 바뀌지만 기존의 방배동의 토지들에서 지번도 새로 서초동에 맞춰서 지번도 새로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새로 지번을 부여되었기 때문에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또 해야 되겠죠. 방배동이 서초동의 일부로 편입이 되어버리면 원래 방배동 100번지가 갑자기 서초동 1200번지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지번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등기 촉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것이 여기는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시험 문제는요. 신규 등록 쪽에서만 나왔어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유인물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등기 촉탁을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에서요. 거의 신규 등록만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 옆에 보시면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행정구역의 명칭. 서초동을요. 이름만 서현동으로 바꿨어요. 이건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등기소에서도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서 알고 있으니까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 지번도 새로 부여해야 돼요. 개편이 됐을 때는 지번도 새로 부여해야 되니까 이때는 등기 촉탁을 해야 되지만은 명칭만 바뀌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경계 또는 좌표를 정리했을 때요. 경계나 좌표는 토지에 이동은 되지만 등기부에는 기록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경계나 좌표는. 따라서 등기 촉탁할 필요 없고,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복구요. 복구는 우리가 복구를 할 때요. 복구 자료에 등기부가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오래전에 배웠지만요. 지적공부가 이제 멸실 훼손되면 어떻습니까? 복구를 하는 거죠. 복구할 때 복구 자료에 등기부가 있었어요. 등기부를 보고 자기들이 복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를 바꿔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구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근데 거의 뭐 당연한 내용인데 신규 등록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등기 촉탁도 끝났네요. 그래서 등기부와 일치를 해서 등기 촉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맨 마지막이죠. 등기부와 일치까지 시키고 난 다음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적 정리를 했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까지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지죠, 토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런 지적 정리를 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요. 그럼 우리가 통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는 거죠. 이런 지적 정리를 했으니까 알고 있어라라고 알리는 의미예요. 알리는 의미로 통지를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약에 지적 정리가 됐으면요. 토지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쩔 때 통지하느냐 해가지고 밑에 양가로 이번에 통지 대상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적 공부 이제 다 합해요. 지적 뭐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우리가 지적 정리는요. 신청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요. 신청에서 될 수도 있고 이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세 종류가 있었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좀 전에 배웠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아니지만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죠. 시행자만.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신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직권이나 이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청해서 지적공부의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겠죠. 토지 이동 이제 정리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면요. 이제 등기와의 일치를 해서 등기 촉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통지를 한다는 것인데요. 통지를 한다는 것인데, 이 통지는 토지 소유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을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때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 정리했다는 걸 모르느냐. 자,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요,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통지해줘야 되죠. 또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위 신청이랄지 사업 시행자가 신청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통지한다. 그러니까 통지 대상과 아니고는 쉽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직접 신청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했다든지 아니면 직권에서 정지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알지 못할 테니까 토지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지 대상 보면요, 방금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는요 다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권. 그러니까 당연히 통지를 해야 돼요. 지적 정리가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먼저 방가를 해본 거죠. 직권으로 정리했어요. 직권. 직권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2번부터 5번까지도 다 직권입니다. 자, 보죠. 지번 변경이요. 우리가 지번 시간 했지만 지번 변경은 내 토지에 지번이 100번지인데 1004번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번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필요하면 직권을 하고 다만 이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할 뿐인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지번 변경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직권에서 이루어지고, 지적공부 복구할 때도요, 우리가 복구 뒀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소관청에서 봤더니 멸실 훼손됐어요. 직권으로 복구하는 거예요. 신청을 기다려서 복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공부 복구할 때 있어요. 이건 신청과 상관없이 지치 없이 복구한다. 지치 없이 복구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또 직권으로 정정을 했어요. 신청한 정정했을 때는 통지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직권으로 정정했으니까 이것도 통지해 주고. 5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서 정지됐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직권으로 말소했다는 거죠. 직권으로.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행정구역 개편. 서초동하고 방배동을 통합하는 것을요, 이것을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필요하면 직권을 하는 것이지 합쳐달라고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지번이 부여되는 거죠. 그러면 직권에서 새롭게 지번이 부여됐어요. 그러면은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었을 때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명칭만 바뀌었을 때는 서초동에서 서현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법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서초동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통지해 줄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요, 지번도 새로 부여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번도 새로 부여되기 때문에 원래는 내 토지가 방배동 100번지였는데 서초동과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는 서초동 몇 번지가 되는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지를 해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죠. 그때 마지막 시간에 설명하면 이것 때문에 설명했던 거예요.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는 경우하고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새롭게 지번도 부여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럴 경우는 등기 촉탁도 하고 통지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다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은 뭐예요? 신청은 신청인데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죠. 대위 신청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지.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통지를 해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 촉탁을 했으면 그 촉탁을 했다는 사실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동 정리가 되면요, 먼저 등기 촉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하고 만약에 전에서요, 화손으로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럼 등기부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등기부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법을 하다 보면은 토지 소유자가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거기서 촉탁을 했으니까 우리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촉탁을 했으면 촉탁을 했다는 사실도 통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등기 촉탁을 했으면 촉탁을 했다는 사실도 통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간단하니까. 자, 우리 책에, 우리 예전에 저번 시간에 나왔던 유인물 보시면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유인물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 즉, 대위 신청자나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서 지적 정지를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알고 있으니까 통지할 필요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밑에는 뭐예요?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었을 때는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다음 세 번째가요,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됐던 것인데, 요거 이제 하나 좀 보죠. 예전에 기출됐던 것인데, 자, 등기관서의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소유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요, 만약에 여기는 갑이 소유자고요, 지적공부에는 갑이 소유자라고, 여기는 이제 등기부에도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등기부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에게서 을에게로요,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에서 이제 공부할 텐데요. 이제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갑과 을이 등기소에 와가지고요. 등기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집에 가면은요. 신청하면 그날 바로 등기되는 거 아니에요. 등기관이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오래 소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청하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이제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가 다 이제 끝나겠죠. 그래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요. 완료되었다는 사실을요. 완료됐다는 사실을 이 사람한테 알려줘요. 등기소에서.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이 사람한테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끝났을 때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때 등기 완료 통지를 을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지적공모 소유자 정리하도록. 그래서 이 등기 완료 통지는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보겠지만요. 여기저기 그냥 다 통지해요. 등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등기가 소유자가 가장 먼저 변경되는 곳은 등기부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와 관련된 다른 관공서 거기에도요. 다 통지를 해요. 세무서장한테도 씁니까? 세금보다라고 통지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하고 이 당사자들에게도 통지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통지합니다. 그래서 통지가 들어오니까 씁니까?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지적공부로 씁니까? 지적공부를 이제 갑에게서 을에게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자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소유자 정리는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 정리는 을의 신청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을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을한테 또 통지를 해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통지를 해줘야 되냐에 있어서 을은 이미 등기소로부터 통지를 받아가지고 이미 알고 있죠.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요. 또 을한테 그러니까 을에 대해서는 등기 완료가 되면 을한테 당연히 통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를 정리한 다음에 또 을한테 또 통지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등기소로부터 통지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등기관서의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서요. 소유자 정리를 했어요. 이럴 때는 따로 또 통지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등기소로부터 이 사람은 통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이미 알고 있을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세 번째가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됐었는데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니까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오는 것이요. 통지 시기예요. 그럼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되냐. 만약에 통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되느냐. 시기와 관련돼서도 이게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옵니다. 날짜. 그럼 우리가 지적정리가 모두 끝나게 되면 등기 촉탁을 먼저 해서 일치를 시킨 다음에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는 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 만약에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 사항, 즉 변경 등기가 필요해서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요. 먼저 등기 촉탁을 먼저 하겠죠. 촉탁을 한 다음에요. 등기소에서요. 그러면 촉탁했다는 등기를 완료할 거 아니에요. 등기를 완료한 다음에 등기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다시 통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등기 완료 통지서가 다시 지적소관청에 접수가 되겠죠.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등기 완료 통지가 이제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촉탁한 대로 등기를 완료했다라고 또 접수를 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지적소관청에 보내는 거예요. 그 공문을 서로 계속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기 완료 통지서가 다시 이제 접수가 됐어요. 그럼 접수가 됐으니까 이제 일치됐다는 걸 확인을 했죠.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나서 이제 통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다시 접수된 때로부터요. 이때는 15일 이내에 통지하면 돼요. 15일 이내. 자, 그런데 만약에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등기 촉탁할 필요 없고 그래서 경계에 이동이 발생했다든지 등기 촉탁할 필요 없죠.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등기 완료 통지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죠. 촉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지적 공무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정리한 때로부터요. 그냥 이런 기다릴 필요 없이 7일 이내에 통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한 때로부터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통지하고 만약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촉탁을 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다시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거는 기간이 좀 긴 것은요. 등기 촉탁을 한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가 언제 접수될지를 모르잖아요. 계속 팩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기간을 좀 더 주는 거죠. 이때는 등록한 때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때는 7일.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등기 완료 통지가 접수된 때로부터 이제 15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일, 7일. 요거 시험 문제. 이 날짜들 바꿔서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넘기게 되면 이제 통지 절차도 끝나고요. 넘기시면 이제 수수료 해가지고요. 맨 상단에 이제 그 날짜가 있는 거죠. 통지 날짜가 있고요. 마지막에 수수료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토지 이동 정리, 토지 이동 신청을 할 때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수수료 같은 거 내는 거죠. 몇백 원, 몇천 원 수수료 내요. 그러면 수수료를 낼 때 우리 책에서는 두 번째 줄에 수입 증지로 한다 그랬는데요. 수입 인지로도 가능하고 증지도, 그러니까 인지로 내는 경우도 있고 증지로 내는 경우도 있고 현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 증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가면 수입 증지라고 해요. 근데 국가의 수입으로 들어가면 수입 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 수수료 낼 때요. 국가기관 가가지고 관공서 가서 수수료 낼 때 다 우표 붙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우표 붙이는 경우 없죠. 그냥 현금 내잖아요, 현금. 그리고 요새는 더 나아가서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전자화폐, 전자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신용카드도 가능해요. 예전에는 우표를 계속 붙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표 사라졌죠. 다 신용카드로 다 결제하죠. 이렇게도 가능하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수수료 내는 방법이고. 자, 밑에는 양가로 2번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서 했던 것인데요. 원래 신청할 때 나가야 될 수수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직권으로 정리해요. 그러면 신청할 때 냈어야 될 수수료를 강제로 다 부과를 시켜야 되겠죠. 신청을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은 더 유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 다 징수를 합니다. 직권을 할 때는 다 징수를 하는데요. 다만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씀하셨습니까? 이 억울한 사람한테 수수료까지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만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나머지는 직권으로 정리할 때 신청했을 때 나갔어야 될 비용들을요. 다 강제로 징수를 해요. 근데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씀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시간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만 보세요. 그래서 수수료 이런 것들을요. 이제 지적 정리를 정리했을 때 쓰면 직권으로 했을 때는 수수료를 이제 걷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지를 하겠죠. 수수료 납부하세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납부 기간이 30일이다.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수료 면제 같은 경우는요. 수수료 넣었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내겠지만 국가가 어떤 공익적인 필요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진다든지 할 때 이럴 때는 공익적인 필요에서 이루어지니까 수수료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수수료는 면제된다. 그러니까 수수료와 관련돼서는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토지 이동 정리 절차가 이제 모두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기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적 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요. 그러니까 통지나 등기 촉탁도 가끔씩 나와요. 자, 보면은 1번 지적소관청의 시도시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변경해요. 자, 지번 변경은 시도에서 승인사항이라고 했죠. 이것은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통지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그러면 또 2번 보시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으면습니까? 등록하고 바로 통지하면 되죠. 이럴 때는 등록한 때로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만약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촉탁을 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완료 통지서를 다시 접수한 때로부터 15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복구 등을 하는 경우 복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 뒀습니까? 직권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지를 해야 되겠죠. 통지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죠. 그러면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먼저 등기 촉탁을 하고 우리 법에서는요, 그러니까 등기 촉탁을 하고 이 부분 다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 완료 촉탁 그거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단어고 이제 등기 촉탁을 하고 그 등기 완료 통서를 이제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다는 것은 등기 촉탁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략되고 뒷내용만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을 했습니다.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지해야 되겠죠. 통지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4장에까지 이제 지적법을 다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요. 또 마지막에 지적 측량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한 2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지적 측량 파트